안녕하세요. 나중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검색식은 일단은 요 질문, 몽키님이 질문 올려주신 요 DI,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하는 검색식을 갖다가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이분이 신호 뜨면 종가매수 들어가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차트를 볼 수 없어서 완전 초보라 우스운 질문을 남긴 건 아닌가 하는 수줍음을 기로하고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한 번쯤은 검색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봤다면 사실상 제가 올렸던 다른 검색식에서도 뭐 스토캐스틱에 관련돼서 며칠 전에도 올렸었죠. 그런 검색식을 본다고 하면 검색식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만드는 게 어렵고 쉽고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만드는 거는 사실 간단해요.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사실 간단한데 그 간단한 거를 갖다 하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DMI라는 게 일단은 뭔지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최소한 차트에다가 내가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DMI 차트거든요. 이게 종목이 오르비텍이네요. 그냥 오르비텍이 돼 있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차트를 갖다가 일단 처음에 보셨을 때 요거를 갖다가 지금 상향 돌파하면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를 갖다 하향 돌파할 땐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두 개를 같이 표시를 해보자라는 거죠. 대부분 뭐 제가 어떤 분 영상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유튜브에서 저도 다른 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DI를 갖다가 뭐 돌파하는 이 검색식 하나만 있으면 뭐 여러분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최소한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DI가 뭐고 뭐 이게 뭔지는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그 검색식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인 것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그냥 제가 이해한 부분으로다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DMI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라 그래갖고 뭐 직관적인 방향의 그 움직임을 갖다가 지수를 갖다가 그냥 계량화해 놨다는 거죠. 그 강도를 갖다가 그냥 나타내는 거. 그런 거를 갖다가 DMI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가의 이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의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그 폭에 따라서 그걸 퍼센트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강도를 갖다 나타낸 그냥 계량화해 놓은 지표가 DMI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저 지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걸 갖다 활용하면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맞지만 요게 어떤 지표인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보시는 게 좋다. 만드는 건 쉬워요. 만드는 건 제가 요거 하고선 바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엄청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걸 갖다 차트에 설정하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선 신호검색 적용하는 건 신호검색을 눌러보시면 신호검색에 나오는 거 그냥 D라고만 치면 나옵니다. 이거 D. 그러면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를 상향 돌파하는 거 하고선 체크를 하면 빨간색 표시로다가 화살표로 나올 테고요. 그리고 요걸 만들 때 요것도 항상 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럼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를 하향 돌파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아이고 너무 커졌네요. 갑자기 대충 뭐 작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파란색 버튼은 매도, 요거는 매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나오면 매수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오면 매수한다 그랬는데 바로 마이너스. 여기서는 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종가에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종가에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선요. 지표 추가를 한번 해보세요. 지표 추가를 해놓으면 지표 추가에도 DMI라는 게 있습니다. DMI 이렇게 치시고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 아래쪽으로다가 지표가 추가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기간을 14일로다가 정한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뭐 RSI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적 수치를 이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남들도 보니까 나도 본다. 그래서 안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갖다가 바꾸셔서 그거에 그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에 이동한 평균값 그걸 갖다가 계산해 놓은 게 또 ADX라는 게 있어요. 이 ADX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매수니까 DI 플러스를 갖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DI 마이너스를 갖다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고 ADX 값을 갖다가 요거는 이제 절대값에 대한 그 퍼센트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동한 그 이동평균값. 이동한 뭐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그러니까 A라는 게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움직인 그 DI라는 게 요게 DM 값이랑 DX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DX 그러니까 DI의 절대 값을 갖다가 나눈 값이거든. 나눠서 백분율로 환산을 했을 때 요 값이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걸 본 게 ADX 값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대부분은 요거를 갖다가 뭐 자기 나름이에요. 뭐 30이 넘어갔을 때 ADX 값이 30이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DI 플러스 값이 DI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돌파를 해서 위쪽에 위치할 때 그 어떻게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거죠.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위쪽에 위치할 때 매수를 하고 아래쪽에 위치할 때 매도를 하라. 근데 거기에 현재 시장의 가격 자체가 이동평균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제가 쉽게 그 지표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게 있어요. 이 신호를 갖다 이렇게 누르시고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신호 검색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정에 가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DMI 차트는 현재의 시장 추세와 함께 그 추세 강도까지 알려주는 지표로 단기보다는 중장기 추세 판별에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플러스 DI는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폭의 비율을 나타내며 마이너스 DI는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폭의 비율을 나타낸다 하고선 이 검색식에 대한 설명이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DI보다 큰 국면은 상승 추세, 작은 국면은 하락 추세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건데 요거를 갖다가 지표 추가를 해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DI ADX 값이 같이 나옵니다. ADX 값을 그럼 요게 궁금하면 요 아래 버튼 여기서 또 마우스 버튼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기술적 지표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눌러보시면 요 기술적 지표 설정이라고 안 보이시네요. 화면에는 눌러보시면 기술적 지표 설정에 가보면 이 설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추세적 시장과 비추세적 시장에 뭐 구분을 하고 여기 나와 있으면 이제 뭐 플러스 DI 값이랑 DI 마이너스 DI 값은 대충 어떤 것이다라는 거. 요걸 자세히 알고 싶고 그래도 자세히는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수학자가 아닌데 자세히는 몰라도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선 이 지표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요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검색식 만드는 건 상당히 간단해요.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선 이 검색식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해석에 대해서 나오죠. 플러스 DI 값과 마이너스 DI 값이 교차를 했어요. 그러면 교차했을 때 여기 보면은 큰 국면은 상승 추세, 작은 국면 하락 추세를 규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매수 하향 돌파 시점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래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플러스 DI 값과 마이너스 DI 값의 교차를 매매 신호로 이용할 때는 ADX 값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 이동평균 값의 현재 절대치 값의 평균값이 그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가격 그 기간 동안에 가격에 몇 퍼센트대에 위치했는지를 갖다 보라는 거죠. 너무 높이 있을 때 산다든가 너무 아래 있을 때 산다고 하면 그 추세가 금방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다 보면 아까 전에 보셨을 때 이런 장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이게 나왔다가 없어지고 하향 돌파했다가 상향 돌파, 하향 돌파에 상향 돌파하고 이런 시점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그 보완하기 위해서 이 ADX 값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ADX 값이 20선을 갖다가 상향 돌파하는 거. 요거는 이제 스토캐스틱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스토캐스틱도 이제 20으로다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20으로 설정할 때 20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 값 중 큰
큰 지표 방향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에 대한 뭐 자세한 값이라든지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색식 위주이기 때문에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세를 이렇게 봐서 이 추세 지표와 함께 이용해서 이 신호 검색식과 추세의 신호 어떤 부분에서 하락을 하고 어떤 부분에 상승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값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은지를 갖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설명을 일단 드린 거고요. DMI를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DMI, 지금 요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그냥 DMI 치면 이렇게 DMI가 나오죠. 근데 이 아래 보면은 DMI DX 값에 대해서도 나오고 ADX 값에 대해서도 나오고 ADX DMI 값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밑에 RSI,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 지표, 그러니까 직관적인 변동성 지표에 대해서 값을 갖다 계산한 그 계량화된 값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지, 이용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 숫자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추세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계 시황을 갖다가 본다든지, 제가 매일 그래도 시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올리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고 제가 매매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자랑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제가 엄청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뭐 검색식만 보시는 분들은 검색식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 자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부분 질문 올려주신 거, 상향 돌파하는 신호를 검색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요 간단한 검색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시간이 길은 것 같지만 쓸데없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활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매수했는데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계속 흔들리는 구간이죠. 나중에 이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지표가 전체 시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그냥 이러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고선 만드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DMI 찾으셔서 여기 기준선 돌파를 치시면 다 나와 있죠. 1주기, 영봉전 기준, 오늘 기준, 요거를 뭐 바꾸시면 돼요. 일봉전이면 어제, 뭐 이틀 전이면 이틀 전,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영봉전 기준 기본값으로 다 해서 DI 기간은 14일, 그리고 플러스 DI 값이 마이너스 DI 값을 상향 돌파하는 값. 딱 요게 눌러주면 끝입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면 63개 종목이 나와요. 제일 많이 오른 거 한번 볼까요? 판타지오. 눌러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신호 나와 있죠? 그리고 동부제철 눌러보시면 신호 나와 있죠.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신호가 나온 거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실 때 그냥 단지 요 신호,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은 플러스 DI 값하고 마이너스 DI 값을 하향 돌파한 경우도 만들어 놓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숫자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고선 여기서 쭉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실 검색식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 신호를 이용할 게 아니라, 신호를 만드실 거면 항상 매수를 하는 신호를 만들면 매도 신호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선 내가 그 수치값을 가지고선 어떨 때 매수하는 게 확률이 높구나를 갖다가 여러분이 계산하셔야지,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직장 때문에 차트를 볼 수 없어서 그냥 단순히 이 신호만 가지고선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숫자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검색식은 간단하지만 이걸 이용하는 여러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보실 때는 당연히 하락신호, 상승신호를 같이 넣어서 비교를 해서 보시고선 종목을 선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요 검색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